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급체라고 아주 고생을 아주 무진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뭐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회원님들 방송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그 일요일 날 밤새서 회사 사무실에 갔었던 게 조금 화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이번 주 지난주 제가 옵션 만기 날부터 옵션 만기 전날부터 시장 지수에 대해서 다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지수 조정이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 금요일과 월요일 날 세게 나왔고, 그 속에서 이제 화요일 어제부터 지수가 좀 반등이 들어왔죠. 그런 반등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수의 조정 흐름 속에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맥락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벗어남이 없다라는 부분을 유지하고, 다만 이제 그런 라인 부분들 속에서 지수 부담 속에서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 흐름, 거기에 이제 신년 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중소형 르네상스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작년 초연결 시대 우주전쟁과 저궤도 위성 미래, 그래서 인텔리안테코와 세트레가이, 이거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꼭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2021년은 우주 시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나름 이런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튜브를 올리는 건 그죠? 사실은 그 전날이거나 장이 끝난 이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후행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던 부분들, 그죠? 연초에도 여러분들이 3,000포인트는 뭐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 지수의 쉬운 현상이 좀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옥과 석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조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장 조정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가 언제였습니까? 요 날이었죠. 목요일, 그죠? 목요일 날 이미 요 날이에요. 목요일이. 그죠? 그래서 옵션 만기 그 전날 주의를 해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때 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마디 상승이 왔고, 그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상승 부분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어야 될 위치에 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옵션 만기 전날, 이 날이 옵션 만기 날인데, 그죠? 옵션 만기 전날 이미 여러분들께 조정, 옵션 만기 조정에, 옵션 만기 이후의 조정에 대비하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톡 그 무료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장중 무료 드시는 분들은 이미 이 옵션 만기 이래도 주의 안 할 겁니까 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옵션 만기 전날 대형주들을 일정 정도 매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시장 지수가 그 이후에 이틀 동안
그죠?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틀 동안 급락을 한 상황. 그죠? 그 금요일과 월요일 날 급락. 그럼 뭐예요? 그 다음 3,000포인트 근처니까. 그죠? 반등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죠? 자, 들어온 게 끝이냐? 뭐 더 여기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갔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도 뭐예요? 요 조정의 폭, 그죠? 요 조정의 폭 라인 부분이, 그죠? 요 조정의 폭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들어온 부분이 요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조정 폭의 뭐예요? 3분의 1 정도, 요 조정 폭에 요번에는 단기 급등에 대한 상승 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들어와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들어오게 되면, 그죠? 아이고, 또 지워졌네. 이 정도의 조정폭을 염두에 둔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선행 매도를 했으면, 그죠? 이 지수대가 몇이에요? 3150포인트 이상. 그죠? 3150, 3190. 3150포인트에서 3190포인트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종가 부근에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게 정성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주식 보유 비중이 많으면 뭐예요?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단기냐 중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하루 오르니까 또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은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3,000포인트 지지를 받느냐, 반등하느냐, 그리고 다시 또 눌러주느냐 하는 부분에 기간 조정의 형태의 지루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의 지수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있는 과정, 거기에 이제 내일 2시면, 그죠? 내일 새벽 2시면 이 바이든의 취임식이죠, 그죠? 바이든 취임식인데 참 민주주의의 대부라고 하는, 데모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식이 뭐 완전히 난리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뭐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여하튼 저는 그걸 넘기고 봐야 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성 종목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이러한데 코스닥은 뭐예요? 이격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이격이 미리 조정을 받아서 이격이 줄어든 상태니까 코스닥 쪽에는 공략의 포인트로 삼았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카카오톡 방에서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LG 이노텍을 대형주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LG 이노텍. 자동차 오늘 뭐 애플카라고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뭐 오늘 우리 회원님 중에 이 기아차를 들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고 땡큐죠. 땡큐 고맙다라고 일단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애플카 때문에 급등한다. 어휴, 땡큐 고맙죠. 그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LG 쪽이 낫다. 그래서 LG 이노텍. 그죠? 이게 뭐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LG노텍은 오늘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지수도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격이 적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격이 적다, 안 올랐다, 안 올랐으니까 오를 거다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과 실적이 있는데 뭐예요? 오르지 못한 종목, 이격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사야죠. 그죠? 지수하고 전부 다 지수를 바라보는 건 아니고, 얘는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요 한 6개월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죠? 횡보하고 잘 보세요. 요 라인 부분을 어제 하락 출발하면서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죠? 지지를 해주고 이게 처음 나왔었던 이 LG전자 급등할 때 상승했었던 부분을 한
한 달 채 못 되는 부분에서 자리 잡고 쓰니까 딱 출발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종목 뭐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무료 회원방에도 대응주는 LG 이노텍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그죠? 제가 거짓말이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원익 IPS나 그죠? 원익 IPS 뭐 이런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공략해라. 그죠? 이 종목 말고도 오늘 인텍플러스. 그죠? 인텔리안 테크네. 제가 초연결 시대, 인텔리안 테크,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 우주전쟁과 연관돼서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와 연관된 또 뭐예요? 거래소 쪽에 한국항공우주.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텍플러스라든지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뭐 사이맥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중소형 부분에 있어서 이격을 줄였었던 종목들 이격이 없잖아요 거의 그죠? 한 달 반 동안 횡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격을 줄였었던 종목들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공략해도 된다. 그죠? 자, 수급을 잘 보세요. 오늘 수급을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수급의 주체 흐름들 보면 제가 어제 그랬어요. 분명히 어제 제가 고스란히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둘도 아니고, 그죠? 뭐냐? 이 하락 부분에 이날 종가 부근에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는 이 라인 이전에 예측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3000포인트 근처로 가면 종목을 매도하면 안 된다. 시장이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오는 구역은 단기 매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형주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양봉이 났어요. 그 다음날. 그죠?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그러면서 제가 회원님들께 고스란히 얘기했어요. 이거 양봉 하나 나오니까 또 개인들은 뭐해? 오늘 엄청나게 거래소로 매수가 들어올 거다. 왜? 시장 조정 끝났다 하고. 그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중소형 강소부장 쪽으로 가자. 그게 나은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조정을 뒷북 치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급 딱 봐보세요. 개인들이 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지나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어제 고스란히 얘기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관이 코스피에 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1조를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4천억을 사고 이거 보고 아침에 또 벌떼같이 개인이 달려들 거다. 특히 자동차 쪽으로. 그죠? 애플카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들어올 거고. 그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또 이쪽 왜 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GM이 상승했으니까 그죠? GM 부분 상승하고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있고 또 거기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딱 뜨니까 그쪽으로 집중될 거다. 그러면 그쪽은 음봉 난다. 그죠? 고스란히 어제 미리 우리 회원님들께 예상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수급이. 반대로 코스닥은 금융투자 기관과 외국인 이쪽 부분이 같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비록 연기금이 137억 매도를 했지만 그죠?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죠? 어떤 뉴스? 한번 보시죠.
어떤 뉴스냐면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한다. 그죠? 주식 국채 장기 보유 때 세제 혜택할 거다. 요런 부분들을 뭐에 추진 중이다. 이거 뭐예요? 이런 얘기를 추진 중이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코스닥 쪽에 좀 틀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정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서 중소형주 쪽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었던 21 이평선을 깨면서 뭐예요?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왔으니까 코스닥 쪽의 지수 매력이 더 높은 거죠. 그죠? 뭐 전부 다 거래소 대형성 종목 위주 쪽에 베팅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실적이 있는 중소형 소부장 이쪽 라인에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나온 좋은 뉴스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어떤 뉴스냐? 앨런이, 그죠? 미국 재무장관이 될 앨런이 청문회에서, 뭐, 경기 진정을 위해서 돈을 무진장 그럴 재정정책 확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푼다 뭐 그러면서 약달러를 더 유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환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환율 쪽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소폭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크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고 여하튼 지금은 그런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전 저점 부분 이런 부분들을 깨지 않고 중심 라인 위에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하게 돈을 더 풀지 않는 한 환율은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기간 조정을 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바이든이 돼서 어떤 정책 흐름을 가기 이전에 그죠? 미국 시장 내에 이 분열되어 있는 그죠? 트럼프 쪽 라인과 이 바이든 쪽 라인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정파적인 이 차이 때문에 벌어진 분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정치 안정화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부분들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불안적 요소인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이 됐었을 때 정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 이런 부분들 그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조건을 쉽지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 좋은 이야기는 뭐예요? 좋은 이야기를 한 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쪽에 더 유리한 흐름을 주는 거예요? 중소형 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으니까. 법인세를 인상을 하면 똑같이 인상률을 가지고 가면 뭐예요? 중소형 기업들이 안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뉴스라고 바라본 반면에 이제 나쁜 쪽 뉴스라고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쁜 쪽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 시장에 부정적인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중국 시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곧바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발언을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중국 시장에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뭐 그런 요인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러한 흐름들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형주 중에 저 종목은 올랐잖아. 예, 대형주 중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낫다는 건 뭐예요? 대형주가 올라가는 종목의 비율보다 중소형주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대형주는 전부 다 떨어지고, 그죠? 중소형주는 또 전부 다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꼭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성향과 종목,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만 보지 마세요. 그죠? 여태 어떠한 줄거리로 왔느냐, 그죠? 어떠한 섹터, 어떠한 흐름으로 왔느냐, 주도 섹터를 무엇을 두고 왔느냐, 그걸 안 보고 꼭 한 영상만 보고서는 뭐 어떻다, 그죠? 그거는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전문가를 판단하려면 꾸준히 시장이 어떠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어떤 시황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종목관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실패도 했을 거고, 때로는 성공도 했을 건데, 어떠한 부분이 더 많이 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과 맞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어느 날 종목 하나 딱 던져주고 저 종목 자랑해 볼까요? 그죠? 개별 종목 막 던진 거에서 막 올라간 거, 그거 자랑하는 건 뭐예요? 저도 트라유텍 김하중 TV에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날. 그죠? 이날 얘기했잖아요. 이날 이야기해서 언제야? 이날일 겁니다. 그죠? 요 날이에요. 요 날 요거하고 같이 얘기한 게 뭐예요? SM코. 그죠? 그날이 요때입니다, 요때. 요거하고 같이 봐라. 왜? SK 그룹의 뭡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 팩토리. 이와 관련된 주식이다. 그죠? 안 움직였고 이런 것들 간다. 저는 8,000원짜리, 저는 10,000원짜리 이하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잘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그리고 김하중 TV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종목으로 한 달 반 전에 이야기한 종목이 이 종목이죠. 삼성전기. 그거 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종목 하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시장과 어떤 흐름을 갖느냐입니다. 그죠? 제가 그런 부분으로 뭐 캠트로닉스, 그죠? 이 자율주행의 기술력 보면 캠트로닉스 쪽이 가장 좋다. 캠트로닉스도 박스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격 조정하면서 한 계단 올라왔고, 한 계단 올라온 이후에 조정. 이렇게 이격 조정을 딱 놓고 반 놓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그죠? 이 올라가서 매도할 거냐는 그건 본인들의 판단. 그것까지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오늘 라닉스가 장대 음봉 맞았죠? 아침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펑 떠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라가 시초가 위에서 산 사람들은 다 물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 이만큼 났으니, 이렇게 크게 났으니 또 여기서는 줄줄줄 팔아요. 그죠? 사실은 요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또 매수해도 되는 위치인데. 그죠? 그러니까 종목 부분을 어떤 종목을 언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갈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 그럴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가 아니죠.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는 작년도 계속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 초연결의 시대 잘 봐야 된다. 그죠? 초연결의 시대
바이오 우주 실험, 여러분들 이제서 뭐 우주가 어떻고 우주 ETF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들, 그죠? 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초연결 시대, 그죠? 그 초연결 시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 나에 올려드린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또 있네. 기술혁명, 혁신 제품 플러스 연결, 그죠? 구조적 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은 매매 타이밍 부분을 갖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다 일일이 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죠?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서두가 길어졌는데, 자, 아직은, 그죠? 아직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서 저는 거래소의 조정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올해 지수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3,000포인트 시대를 지금 안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과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그죠? 돈이 없는 사람과 또 단기인 사람과 그다음 중장기인 사람과 매매 패턴이 틀린 겁니다. 중장기는 조금 더 떨어져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라인인 거고, 그죠? 반대로 나는 돈에 여유가 없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고, 그죠? 그런 완급 조절을 하는데 그 완급 조절도 하기 싫고 나는 항상 주식 꼭대기에 사고 항상 주식 맨 바닥에서 사겠다? 그러면 이런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정답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위치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고, 그죠? 지수상으로 개별 종목은 또 개별 종목마다의 뉴스나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틀려질 수가 있는 요인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하튼 저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구나. 그죠?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시장은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이란다. 내일 새벽 2시에 놓여져 있는 미국 시장의 이취임식 이런 게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해결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죠? 그게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거는 제가 유혈 폭동이 납니다. 시위가 납니다. 아닙니다. 아주 안전하게 다 이 취임식 잘하고 아주 깨끗할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그러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저는 대형주 베팅은 조금 자제하고 중소형주 쪽 베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는 실전 매매 감각적 라인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상,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100% 맞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고 취하지 못할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똑같은 정보를 다 똑같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부분도 또한, 그죠? 다 맞을 수 없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